국민들이 뽑은 지난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 지난 2016년 개정된 국회법이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조사 결과였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잘한 일이다 호평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바로 방탄국회 방지입니다. 이전에는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었는데요. 이 규정을 없애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내용을 바꾼 겁니다. 여기엔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 개혁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 되자마자 제 일성이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반드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개혁을 하겠다.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국민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피했을까요? 0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체포동의안 숫자입니다. 모두 5번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땐 유독 무기명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방패 삼아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주죠. 2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아예 표결조차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최경환 의원실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이 의원에 해당되는 입법 예산 자료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 마구잡이식 구속 수사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본회의가 열려야 표결을 하겠죠. 회기 내에 본회의 일정을 아예 잡지 않는 꼼수를 써 체포동의안을 자연스럽게 폐기시킨 겁니다. 이런 걸 두고 방탄국회라고 하죠. 21대 국회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죠.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속히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당의 권고를 따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라 강하게 압박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정순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총장이 정정순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정순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찾아간 곳 검찰이 아닌 이낙연 대표실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 서식을 보면 10월 15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지금처럼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당당하게 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끌려가는 모양새를 만든 건 정 의원 본인입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현역 의원은 모두 9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 조사에 불응해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건 정 의원 단 1명뿐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정 의원은 힘든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의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의원 한 명 때문에 같이 힘든 길을 걸을 수는 없겠죠. 민주당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제하긴 했습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붙여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압도적인 거대 여당이죠. 혹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정치적 후폭풍, 민주당이 고스란히 떠나야 합니다. 정 의원이 동료의 기대를 걸긴 힘든 상황인 듯 싶습니다.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도 말입니다. 정정순 의원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검찰 조사를 미뤘었는데요. 반면에 못 찾겠다 꾀꼬리 국감장에서 실종된 의원도 있습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바꾸고 국민의힘에서는 탈당을 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0차례에 걸친 환노위 국감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청가선장을 제출한 게 전부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이름이 국감장에서 들리긴 했습니다. 다른 의원의 입에서 말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3개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낙찰 확률을 높였습니다. 29분의 1 확률을 10분의 1의 당첨 확률로 3배 높인 것인데요. 이런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특정인의 구체적인 성명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이거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감은 등한시했지만 본인 개인사는 열심히 챙겼습니다. 지난 21일엔 자신에게 배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회장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또 민주당 진성진 의원이 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당시 서울시 지회 신모 회장이 4명의 다른 사람의 계좌를 동원해서 5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박덕흠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이 돈을 다 돌려줬다고 해서 아무런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의 진술에 의하면 그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그 측근의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 사실이다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실 측은 국감에出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노위도 이해충돌 논란이 나올 것 같아 지난달 15일 국회 백지신탁심의위에 어느 상임위가 좋을지 의견을 물은 상태라면서 국감 활동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선뜻 동의하기 어렵긴 합니다.